CCTV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평상시에 이렇게 CCTV를 찍습니다. 또는 군의 영상 감시 장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 막 소란이 나거나 이렇게 이렇게 건물 안에 침입해 소란이 나거나 또는 침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리가 나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숫자로 4,700번이야. 그러면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삐삐삐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그래서 컴퓨터 이제 AI로 가기 때문에 컴퓨터 학습을 하든지 프로그램에다 이 특정 사진에 대해서는 그것을 딱 반응을 해서 나한테 경고음을 보여주는 이런 CCTV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공 CCTV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공 CCTV에서 뭐 이렇게 특정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침범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CCTV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 구조를 가로 세로 높이 좌표 방식으로 해서 뭐 특정 그 지역만을 갖다 찍는 CCTV면 거기만 보면 되겠죠. 건물 안에 있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움직임을 분석해서 경보음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특정 싸움하는 특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해서 7,600번 해서 그 상황은 공보음 울려야 될 것이야 라고 이 프로그램 상에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서 학습 AI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특정 상황을 비상 상황을 결정해서 나한테 비상 경보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항상 모든 CCTV를 다 지켜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비상벨을 올려주면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CCTV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공 CCTV에서도 이 방식으로 뭐 특정 거리를 갖다 가로 세로 높이로 잘랐다. 그럼 좌표 숫자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의 숫자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람 숫자까지도 동시에 관찰이 가능하고요. 사람의 모습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특정 몸무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는 몸무게로 인해서 데이터 축적으로 해서 체중까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것도 정확히 컴퓨터로 해서 분석이 돼가지고 관심 있다면 그것을 다 저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특정 상황, 싸움이 난다든지, 고함이 질러진 이런 특정 상황을 이렇게 뭐 숫자로 표시해갖고 6,200번 이렇게 하면은 비상벨이 또르르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 있는 이 사람이 모니터를 보다 항상 24시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특정 상황에 비상벨만 딱 보면 어떨까요? 매우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공 CCTV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접대 YTN인가 여기서도 이 방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술을 소개하면 YTN에서도 이게 방송에 소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 페이스북에는 외국인 후원만 5,000명이고요. 최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개인 회원으로 옛날에는 어떤지 요새는 제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국정원도 광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경찰청도 광고를 하시고 행정안전부, 노동부,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 광고를 하셨고요. 뭐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 뭐 이런 데서 뭐 한화 같은데도 뭐 현무 광고하셨고 수출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것들 현대 기아차에서도 자동차 격벽 시스템 배터리에다 격벽 처리해서 냉난방 해준다. 그래서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물을 열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외부의 온도가 추우니까 열을 뺏기는 구조라는 걸 알아서 그럼 난방해주면 된다. 격벽 처리. 그걸 했더니 그걸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아차에서 뭐 어떤 프로펠러를 갖다가 석유 방식이 됐든 석유로 프로펠러를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무엇으로 수소 산소로 돌리든 간에 좌우의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조향하는 오른쪽에 힘을 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체도 오른쪽에 많이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방향 왼쪽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힘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움직여지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로 위로 나갈 때 이렇게 가변 방식으로 해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밑으로 향하면 밑으로 향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했더니 현대기아차에서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은 외국의 어떤 독일의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YTN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TN은 정보의 입김이 닿는 곳인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뭐 서울시 여기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더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YTN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참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했더니 서울시에서 이제 유리창을 대신에 유리창을 덧붙여 놓는 구조로 하셨고 비상벨 시스템도 제 방식대로 그냥 나름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광고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제가 의심스럽다. 제 기술인데 왜 거기 가 있냐. YTN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자세히 기술 구조를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기술이니까 금방 알아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일종의 그것이 그렇죠. 몇백억, 몇천 이렇게 몇백억이나 또는 그 조단위가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라면 남의 돈 그 100만 원만 훔쳐도 도둑질이거든요. 1000만 원 이 수억에 훔치면 큰 도둑질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한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그런 데 관여가 되어 있다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CCTV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 해당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 CCTV나 뭐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카메라, 현미경 구조도 이렇게 인체를 갖다가 이렇게 찍을 때 의료 장비 같은 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0.00001cm 단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의료 장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미경 구조에서도 마치고 사진 구조, 모든 카메라, 영상 감시, 군의 영상 장비 이런 것도 위성 카메라 이런 것 위성 해상도가 높은 위성에도 탑재하는 그런 것들 있죠. 위성 카메라도 군용 카메라도 있고 영상 감시 장비들 그것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특정 상황을 숫자로 비상 상황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비상벨을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